사고력 수학을 했고 연산을 잘한 친구들은 본격적으로 교과의 학습을 확장해도 될 시기거든요. 안녕하세요. 123 미니쌤 TV의 김민희입니다. 예비 초등, 지금 한창 불안하시죠? 그냥 나쁜 의미로 불안하기보다는 그냥 막연히 좀 걱정되실 것 같은데요. 예비 초등 친구들에게 수학 로드맵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수학 로드맵이 있으니까 오늘 영상 주목해 주세요. 먼저 예비 초등 친구들한테 크게 몇 가지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 사고력 수학을 해봤다, 해보지 않았다 있고요. 두 번째, 연산을 자기 학년만큼 잘한다, 못한다. 이 두 가지로 일단 크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벌써 이 네 가지의 경우의 수를 우리가 종합해 보면은 여러 가지 로드맵을 우리가 짤 수가 있죠. 그럼 그 중에서 아이들 상황에 따라 먼저 몇 가지를 제가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우선 사고력 교구 경험이 없다. 그리고 연산을 자기 연령, 자기 학년만큼 잘하지 못하는 예비 초등이라면 우선 첫 번째, 교구 수업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교구 수업을 먼저 다양하게 해보는 게 좋은데요. 엄마표로 하실 수가 있고 사교육으로 하실 수가 있죠. 엄마표로 하고 싶다면 각각의 영역마다 조금 꼭 했으면 하는 교구들이 있어요. 뭘까요? 바로 저희 책에 초등수학 로드맵에 각 영역별 필요한 교구들을 정리해 놨는데요. 예를 들어서 수연산 영역이다라고 하면 1g 큐브, 수 개념 절 또는 백판 등등이 있어요. 또는 도형이라면 칠교, 펜토미노, 소박 큐브 등등이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영역도 저희 책 160쪽을 보시면 참고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엄마표로도 교구가 가능하고요. 만약에 엄마가 이 교구들을 준비해서 진행을 하기가 좀 부담스럽다. 어떻게 진행할 때가 잘 모를 것 같다 라고 하시면 가까운 곳에 플레이팩토 또는 C2앱, 조이메스 등등의 공부방이나 작은 센터를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형 학원을 가는 것보다는 우선은 소그룹으로 진행을 하는 곳에서 아이들이 교구 경험을 하는 것이 교구를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되고 또 너무 많은 인원들에서보다는 작은 그룹에서 배우는 게 훨씬 더 개념을 잘 듣고 잘 집중해서 배에 익혀올 수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사고력 수학 경험이 없고 연산을 좀 제법 잘하는 친구라면 무조건 교구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학습을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연산을 자기 연령만큼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오히려 사고력 문제집을 집에서 들어가셔도 괜찮아요. 사고력 문제집은 좀 쉽게 시작하시려면 키즈팩토 또는 탑사고력 K를 시작하셔도 돼요. 키즈팩토가 예비초등한테 되게 만만할 수도 있겠다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곳곳에 꽤나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어려운 문제들이 있거든요. 아이들이 문제집을 진행을 할 때 번번이 어떤 문제들을 맞닥뜨려서 너무 난처하고 불편한 상황을 자주 경험하게 되면 오히려 자신감에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쉽게 진행을 빨리 하는 것이 훨씬 더 사고력 수학을 시작할 때 좋은 스타트가 될 수 있다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사고력 수학 경험이 없는 친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렇다면 사고력 수학 경험이 있다. 그리고 연산을 자기 학년만큼 잘한다 또는 못한다의 경우가 있겠죠. 연산을 만약에 잘 못하는 친구라면 우선 연산부터 빨리 잡아야 됩니다. 네, 연산부터. 지금 사고력 수학을 막 진도를 나갈 게 아니에요. 어차피 사고력 진도를 나가다 보면 연산이 잘 안 돼서 그게 불편해서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지 못하는 상황이 오거든요. 연산을 빠르게 잡고
그리고 나서 사고력을 나가도 늦지 않으니까 연산부터 잡으시고요. 어떤 부분에서 속도가 잘 안 나고 정확성이 안 좋은지를 점검을 해보시면 되는데요. 그 부분 또한 저희 초등수학 로드맵에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 이내의 모으기다. 그러면 한 문제당 우리가 몇 초 안에 풀어야 될까요? 진짜 빠른 친구는 1초 만에 답이 툭툭 나와요. 사실은 그만큼 빨라야 되는데 아이들이 생각을 바로 놨어도 쓰는데 속도가 걸리니까 뭐 넉넉 잡아 3초 정도면 꽤나 많이 잡은 거고요. 근데 그건 딱 한 문제만 봤을 때만 그런 거고 한 20문제 정도 모아놓으면은 그럼 우리가 한 1분 안에 풀어야 될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1분은 조금 넘길 수도 있어요. 아니면 1분 진짜 안에 들어올 수도 있고요. 한 45초 선에서 1분 한 15초에서 1분 3초 정도까지만 나와도 괜찮습니다. 요 정도 속도가 나오면 오케이 넘어갈 수 있어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보다 이제 시간이 좀 더 걸리는 경우에는 연산을 조금 더 집중을 하는 게 좋겠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1분 30초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이가 1분 40초다. 그렇다고 복습을 해야 되느냐? 그건 또 너무 또 우리가 빡빡한 기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너무 이제 오래 걸린 경우는 이제 2분이 넘어가는 상황부터는 아이들이 좀 오래 걸렸다고 판단할 수 있고요. 어린 친구들은 좀 쓰는데 좀 늦게 쓰는 친구들이 있어요. 성향상. 그런 거는 자연스럽게 학년이 올라가면서 빨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비초등 친구들에게 너무 그렇게 빡빡한 기준을 제시하면 아이 너무 힘들어해요. 요 정도 범주면 괜찮다. 대신 그럼 그 사이 1분 30초와 2분 사이면 그럼 어떻게 할까요? 진도를 나갈까요? 복습할까요? 이렇게 고민하시잖아요. 일단은 진도를 나가는 쪽을 선택을 하시고요. 나중에 시간이 조금 걸리는 모습이 보이면 그때 다시 복습을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사고력 수학을 했고 연산을 잘하는 친구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교과의 학습을 확장해도 될 시기거든요. 교과 문제집을 고르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1학년 문제집은 그렇게 다양한 건 아니어서 너무 여러 가지를 비교하시기보다는 깔끔하게 심한 문제집들 중에서 선택하셔도 돼요. 디딤돌 최상위 S, 디딤돌 최상위, 해법 최고 수준 뭐 이 정도 선에서 선택을 하셔도 무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로드맵을 4가지를 소개해 드렸어요. 이 4가지 중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초등수학 로드맵의 158쪽, 159쪽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교과에 대한 부분도 조금 더 수록을 해놨으니까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예비 초등 친구들에게 수학 로드맵 4가지를 소개를 해드렸어요. 우리 아이는 어떤 쪽에 속하는지 살펴보시고 로드맵을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